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쟁점의 본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오후 10시 택시 운행 대수는 2022년 6월 2만 대 수준이었으나 올 1월에는 약 4만 4천 대까지 늘었다. 승객들은 좋은 거죠. 반면 택시 부재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택시 업계는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네도 같이 해. 그러면 두 번째 본질, 부재 해제냐 부재 폐지냐의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의 수싸움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이는 폐지다, 어떤 이는 해제다라고 해석하긴 했지만 개인 택시도 부재를 다시 묶을 거면 법인 택시도 부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몇 대에 걸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감차 정책이 우선이에요. 지금 예전보다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많이 편해졌는데 다시 택시 잡기 힘든 옛날로 돌아가시려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가셨는데 전기차 부재 해제는 일몰법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도 미지수예요.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님과 구독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쐈더니 냉방병이 와서 아주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도 부재에 대해서는 긁어부스럼이다 라고 언급을 일절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제됐던 부재가 다시 시행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모조리 정리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7월 16일자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 행정 예고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52호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가 여러분 의견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의견 등록을 안 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의견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의견 등록하실 곳은 댓글 링크에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의 화력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택시 부재 운영권 다시 지자체로 2년 만에 다시 부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50년 만에 없어진 택시 부재가 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가 택시 부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전 장관 시절에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제도를 폐지하더니 법인 택시 업계의 민원이 계속되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17일 택시 부재의 운영, 변경, 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국토부 훈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택시난이 심야 시간에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해 과거처럼 극심하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2022년 이전처럼 자체적으로 택시 부재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그해 10월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 부재를 폐지하기로 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 절약 정책에 따라 시행했으나 택시 공급력을 저해시키려는 칸막이 규제라며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부재를 계속 운영하려는 지자체는 국토부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훈령을 바꿔 그해 11월 22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택시 부재를 운영하는 전국 시구는 14곳뿐이다. 이후 심야 택시난은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상당 부분 해소됐다. 서울은 2022년 11월부터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을 기존 00시에서 04시에서 오후 10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늘렸다.
지난해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기본 택시요금이 준형 택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다.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택시요금도 각각 지난해 6, 7, 8월에 올랐다. 서울시의 오후 10시 택시 운행 대수는 2022년 6월 2만 대 수준이었으나 올 1월에는 약 4만 4천 대까지 늘었다. 승객들은 좋은 거죠. 반면 택시 부재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택시 업계는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네도 같이 해. 그러면 의무 휴업일이 없어진 개인 택시가 출퇴근 심야 할증 시간대에만 운전해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택시 부재 부활을 요구했고 광주시도 최근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택시 부재를 재도입하겠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 부재 부활을 건의한 적은 있지만 현재 입장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제도를 폐지할 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다가 법인 택시 업계 등의 민원이 많아지자 공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아직도 으르렁대고 있네요. 총 4장 문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 전국적으로 긴급을 요하던 심야 택시난 대책 2022년 11월에 발표됐고요. 무분별한 택시 부재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택시 부재의 운영, 연장 여부를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택시난이 심야 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지역의 여건, 택시 수급 상황 및 지역 택시업계 갈등 조정이 주요한 판단 요소임에 따라 택시 부재의 운영, 변경 및 해제 등을 관할관청, 지자체,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파주면 파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관할관청이 수립 시행하는 운영 계획에 택시 부재에 관한 사항 포함, 택시 부재 운영 연장 등의 결정 권한을 관할관청으로 변경, 관할관청이 부재를 운영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가 운영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이제 바통을 각 지자체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택시 부재의 운영 여부, 방식에 대해 권고,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부재 운영 여부, 방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서 이제 참고사항 법문이 쭉 따라 붙습니다. 네, 신구 조문 대비표로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토부는 2022년 전국 단위의 부재 해제를 강행하면서 부재 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걸었는데요. 이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택시 승차난이 벌어지는 발생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재를 적용할 수 없도록 공표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각 지자체로 공을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쟁점의 본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등 각 지자체의 부재를 향한 시장의 논조,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논조나 어떤 이런 의지, 알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모습이에요. 서울시는 그간은 다소 법인 택시 쪽, 조금 강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알력 다툼이 상당했었어요. 한쪽은 부재를 해제하자, 한쪽은 부재를 유지해야 된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년 전에 원 장관 당시 부재를 전국 단위로 해제했음에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 중이라고 계속해서 선 긋기를 했었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당시 어떤 내용이 이슈가 있었냐면 서울시가 2022년 10월 28일 내달 7일부터 개인 택시 부재를 없앤다라고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냈더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서울시는 28일 개인 택시 3부제를 다음 달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 임시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는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요금 인상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국토부 택시 대책 발표 사항으로 서울시만의 시행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 긋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7일 부재 해제 시행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본질, 부재 해제냐 부재 폐지냐의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사실 해제와 폐지는 아주 다른 말이죠. 2년 전은 엄밀히 말하면 해제였고 사실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정치인들의 수싸움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이는 폐지다, 어떤 이는 해제다라고 해석하긴 했지만 사실은 해제가 맞았던 것이고요. 저 역시도 폐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세 번째 본질은 택시 잡기 힘들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 악명 높던 승차난이 벌어지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면 이거 시민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본질 정리해드립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 악화가 된 본질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수급난에 빠지고 가뜩이나 개인택시 문턱이 낮아진 지금 그 어떤 누구도 개인택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법인택시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러니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택시들의 부재를 건들고 있어요.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 개인택시도 부재를 다시 묶을 거면 법인택시도 부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법인택시의 부재가 없었어요. 개인택시만 3부제를 주구장창 시행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요. 여기에 지역 형평성 논란까지 있죠. 어떤 지역은 부재가 있고 어떤 지역은 부재가 없고 이제는 이것을 각자 지역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여기에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집단에만 배를 불려주는 이런 정책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동안 몇 대에 걸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감차 정책이 우선이에요. 공급량이 많다라고 하면 기존 기사들을 자꾸 쉬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감차를 시행해야죠. 택시수 다 늘려놓고 니네 정해가면서 휴일을 정해서 쉬라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인 개인 택시들에게 부재를 묶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거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또한 이미 해지됐던 폐지됐던 이 말장난 속에서 이걸 다시 묶는다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승객들이 급감한 요인은 요금 인상에도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그리고 승객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조기 퇴근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이런 분들이 확연히 줄어있는 이런 경기 침체 탓도 있는데 이거를 부재가 해제됐다라는 이 하나의 요인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재가 묶이고 다시 개인 택시 면허값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 법인 택시와의 계속된 줄다리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채널을 보시는 일반 구독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전보다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많이 편해졌는데 다시 택시 잡기 힘든 옛날로 돌아가시려고요? 서울 시민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택시 잡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일부 국한된 시간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런 기상 악화 조건을 빼놓고는 여러분 언제라도 택시 잡기 너무 좋아졌잖아요. 우리 개인 택시 자영업자들도 이걸 감수한다니까요. 부재 해제가 그만큼 염원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개인 택시 기사들이 부재 해제를 시행을 한다면 이틀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턴 속에서 48시간을 어떻게든 근무하려는 노령화된 기사들이 건강 악화 문제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기사님들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부재라는 굴레를 피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가셨는데 전기차 부재 해제는 일몰법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도 미지수예요. 큰 틀에서는 모든 개인 택시의 부재가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이전에 감차 정책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택시 수가 많은 지역은 빨리빨리 줄여나가야 돼요. 모든 일에는 순서,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은 부재를 해제했을 때 누가 가장 지금 이익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재 해제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힘과 자본력, 알력은 상상보다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재가 있던 옛날로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 택시들만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조합 뭐 하세요?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2년 전
부재가 영원히 폐지됐다고 퍼포먼스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디펜스해주던 국토부마저 이 공을 각 지자체로 넘겨버리면 다음 스탠스는 불보듯 뻔할 텐데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 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월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